인간은 왜 소금을 먹어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혈중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중에 소금의 농도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소금을 적게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잘 뿌려서 드셔야 그 소금의 농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소금 농도가 낮아져 있으면 결국 몸에서 힘을 못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링거액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피 속으로 넣어주는 링거액이죠. NaCl 소금 0.9%. 여기에 물 1리터당 소금이 9g 정도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미리몰로 따졌을 때 154mmol 정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소금물을 여러분들의 피 속에 넣어줍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이런 거 5개씩 맞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이 소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피 속에 소금을 넣어주어도 소변으로 그냥 다 나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물, 생리식염수를 왜 피 속에 넣어주느냐? 세포나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나트륨, 염소 이런 것들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링거로 넣어주면요 대부분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어라. 소금은 음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 속으로 들어온 이 소금, 이 피 속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종종 하죠. 여러분들도 뭐 많이 검사를 하셔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셨을 겁니다. 검사표 받아보면 간혹 이런 식으로 NA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A라고 적혀 있죠. 요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149mmol이 들어있었다. 이 분의 결과인 거죠. 참고치가 얼마냐면 144에서 160mmol 퍼리터가 있어야 된다. 요 사이에 들어오면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 중간치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염소 이렇게 CL로 나타내는데 112가 나왔어요. 자, 오른쪽 편에 가서 한번 봅시다. 참고치 109에서 120인데 110이니까 이것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자, 이분은요 결국 소금을 좀 적게 먹고 있다라는 건데 혈중에 이 정도로 낮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이 정도 되어진다면 거의 저염식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챙겨 먹어서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느냐면 160 하고요 122까지 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 라는 거죠. 이 차이가 내 몸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좀 전에 이분의 혈중의 염분 퍼센트를 제가 계산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트륨은 149mmol이고 염소는 112mmol인데 이걸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23이고요. 23은 0.023g이 1리터 안에 들어있으면 1mmol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35.5입니다. 그래서 0.0355g이 1리터 안에 들어있으면 1mmol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나트륨 최대치 아까 이분의 경우에 149mmol이었고 0.0230g이기 때문에 이 149와 0.023을 곱하면 3.4g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0.34%가 되죠. 염소의 경우에도 112mmol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0.0355g per 1mmol을 여기다가 112에다가 곱해주면 3.98g per 리터가 됩니다. 이것도 0.398%가 되고 이 나트륨과 염소 두 개를 퍼센트를 더해서 나온 그램을 보면 7.5g per 리터 1리터에 7.5g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0.75%가 되어진다. 저염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농도를 좀 살펴보시면 나오죠. 그러면 정상적인 퍼센트는 도대체 얼마냐라는 건데요. 자, 이게 참고치입니다. 144에서 160이라고 하는 이 나트륨의 양 참고치인데 160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거고요. 염소도 122mmol까지 올라왔을 때 꽉
최대치로 들어가 있을 때는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나트륨 160의 경우에 0.368% 되고요. 염소 122mg로 되어졌을 경우에는 0.433%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더하면 0.8% 됩니다. 소금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0.8%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은 혈중에는 0.8%, 혈관의 바깥쪽도 0.8% 내지 0.9%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져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변도 0.8%에서 높게는 뭐 1.3% 정도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상적으로 0.8에서 1.3% 사이에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염분은 적절하게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혈중에도 접은 0.75%밖에 안 나오니까 소변은 훨씬 더 낮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의 혈중 염분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검사를 한 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퍼센트를 계산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몸속에 염분은 충분한가, 그 다음에 모자란가, 아니면 너무 많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뭐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은 소금을 안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물들도 소금을 가끔은 먹습니다. 우리 돈 없으면 취미로 이렇게 댐까지 정복. 거기다 이 녀석들 깡다구랑 구사하는 스킬만 보면 클라이밍 전문가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한 절벽을 취미로 오를 리 없고, 알프스 사냥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들을 목숨 걸고 다니는 걸까? 사실 알프스 사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녀석들 알프스 산맥 등지에서 살고 있다. 알프스 산맥이라는 곳이 워낙 고지되고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 바위 틈 풀을 뜯어먹거나 이렇게 소금으로 된 암염을 핥아먹기 위해 살인적인 절벽을 자, 이렇게 가끔은 세월이 소금을 변해 이제 챙겨 건초와 먹는다라는 옥수수를 겁니다. 섞은 사료를 먹이지만 지금도 사료엔 반드시 소금을 섞는다. 소금 모자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필히 넣어야 돼요. 뭐 이 사료에 소니까는 그냥 소금 안 넣어도, 소금 안 먹여도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식물 또한 미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대사작용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한 영양물질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양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부족하면 정말 곤란해진다. 물론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너무 부족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마라토너 열심히 뛰고 있다가 물을 계속 마시죠. 근데 소금도 중간에 공급을 해주는데요. 소금을 공급을 해주지 않게 되면 땀으로 염분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쇼크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염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챙겨 드셔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